방금 소개받은 한림의대 김건혜입니다. 제가 할 강의는 족근동 증후군과 진단 및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족근동 증후군 자체는 지금 환자 70% 정도는 대부분 다가 그 전에 염좌를 갖다 과거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고거로 불안정성 자체가 이 증후군 원인이 되지만 이 반대로 이 증후군 자체가 불안정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책 자체 정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새로 하시면 그 외래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많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경을 해서 보면 한 33% 정도는 그 서비컬 리가먼트에 부분 팔이 있었던 것 같고 아이얼 리가먼트도 한 80% 정도 이상의 팔이 있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제가 외래 때 느꼈던 그 환자들 오는 부분을 보게 되면 발목을 뼈었을 때 방사선상에서 특별한 소견이 없었는데 물리치료 받고도 계속 증상이 있었다는 환자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빙에이라 해서 환자가 계속 불편함을 느끼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발목을 삐면서 항상 불편함이 있다. 이게 한 게 두 번째 많았던 거고, 세 번째는 워킹 포트기라 얘기하는데 보통 예전에는 1시간 이상 정도 잘 걸었는데 최근에는 20분, 30분 걷고 나면 왠지 피곤하다. 그리고 내리막을 되게 걷기 힘들고 평지보행을 잘 할 수 있다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울퉁퉁한 길을 걸을 때 되게 힘들다 얘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항상 복숭아뼈인데 항상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 그 다음에 한 발 쓰기 참 힘들고 불편하다 느꼈던 경우는 항상 서브탈라 쪽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단은 우리 책에 나오는 걸 찾아 정리해 봤더니 결국 적관들 외측에 그 주관적인 통증이 있던 거, 그 다음에 과거의 불안정성보다는 한번 심하게 삔 적이 있다 얘기를 했던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검사는 주로 이제 내시경이나 MRI 통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대부분 다 시노바이디스나 아스트로파이브시스, 그 다음에 서비컬 리가먼트와 아이얼 리가먼트 럽처가 있었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외래에서 해볼 수 있는 검사는 리도카인 테스트를 했을 때 증상이 없어지게 되면 사이너사이티스 신드롬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진단 크리아테레 자체는 아직 정확하게 명명되지 않은데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이 책에 찾아봤더니 한 6가지 정도 술전 검사하고 그 인트라 오피상에서 검사할 수 있는 스트레스 검사가 있겠습니다. 진단은 그래서 내시경을 해서 주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진단 자체는 아까 아이얼 리가먼트 80% 이상 손상이 있었다, 서비컬 리가먼트 30% 정도 이상, 그다음 시노바이티스는 55% 정도 이상 보고하고 있고, 아스트로파이브시스는 한 20% 정도 있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는 패티슈가 많이 오버그로스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책에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ATF, CF 사이에 핸드 포인트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반드시 피지컬상에 눌러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너사시 부분의 구조물이 한 6가지 정도 있는데 이걸 또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크로스 커팅 하게 되면 메디알 쪽에 되게 타이트한 리가먼트 많고 레터럴 쪽에 생각보다 적은 리가먼트를 이루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 검사해 보면은 이게 슈피네시 안텐스 드로 테스트 해보게 되면 이게 안 빠진 부위하고 문제된 부위가 많이 벌어진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스콥을 해보면 이렇게 사너바이티스가 되게 심하고 아이얼 리가먼트 럽처된 걸 볼 수가 있고, 레트럴 쪽에 탈루스 칼커너스 왜 개핑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책에 나온 대로 쉽게 따지면 이게 비수술적 요법이라서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하게 되면 증상이 완화된 걸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어떨 때는 한 번만 놓고도 많이 좋은 그 증상을 갖다가 호전될 수 있다 보고 하고 있고, 실제 해보면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치료는 우리 앵클 인세빌리티 때 보통 한 치료법을 쓰게 되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이상 좋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생각보다 진단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치료할 때는 오히려 이제 스콥상에서 시노바이터를 제거하거나 서비컬 리본트 제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스테빌리티가 떨어지게 되면 더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수술할 때는 그걸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수술하고 나는 임모빌리제션은 충분히 한 4주 정도 하는 게 수술의 컴플리케이션을 줄일 수 있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나온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봤더니 사이너탈 신드롬이 과거는 이렇게 광의 의미를 두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스터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서브탈라 인세빌 쪽으로 많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의미는 사이너탈 신드롬이 더 큰 의미가 될 것이고, 서브탈라 인세빌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더 광의 의미보다 협소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책들 찾아보면은 앵클이나 서브탈라 문제 있을 때 앵클이 한 90% 정도까지 문제가 있었다 보고를 하고 있고, 서브탈라 한 10% 정도. 근데 최근에는 스터디 연구가 많다 보니까 30에서 50%까지 보고하는 분들이 그냥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인터넷 사진, 앵클 사진인데 크로닉 앵클 인세빌리티를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이 앵클 부분에 대한 중점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서브탈라 도면 약간 매달리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 과거는 다음부터 크로닉 앵클 인세빌리티가 이게 의미가 있다 했던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개념 때문에 보통은 이제 메카니컬 인스테빌리티, 그게 흔하게 한 70% 정도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앵클의 문제가 있다 했었는데, 이 펑셔널 인스테빌리티 이 문제 자체 나오는데 서브탈의 문제를 갖다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최근의 경향인 것 같습니다. 이 서브탈라 어떤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리가먼트가 한 5개 정도 되는데, 가장 먼저가 CF 리가먼트, 서비칼 리가먼트, 그다음에 레트럴 탈로칼칼 리가먼트, 그다음에 아이올 리가먼트는 이게 메디알 쪽에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이올 리가먼트는 이게 레트럴 사이너타이드 신드롬이나 증상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MBO 할 때 가장 중요한 생각은 인페리어 익스텐서 레티큘럼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구조물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했던 사실 한번 더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인페리어 익스텐서 레티큘럼이 중요한 이유가 앵클 조인트부터 시작해서 탈루스, 칼코니스 붙은 리가먼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시행하고 있는 MBO 수술을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다바하고 한번 실험을 해봤더니 인페리어 익스텐서를 제끼고 CF하고 ATF만 남겨놓고 스트레스 검사하면 이만큼 개입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요 밑에 거는 인페리어 익스텐서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스트레스 검사하게 되면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갖다가 잘 견디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앵클 조인트 하게 되면 서브탈라와 앵클을 같이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서 앵클 조인트는 플란타 플렉션, 도시 플렉션에 도움이 되는 거고, 서브탈라는 인버전, 에버전에 도움이 되는 바이오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거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블록시어라 얘기하는데, 앵클 조인트하고 서브탈 두 개 묶어서 동시에 하는데, 보통은 앵클 문제가 되면 CF, ATF 문제되는 이 부분이 있으면 온 블록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 그 레트럴 탈로칼칼 리가먼트나 서비칼 리가먼트 문제가 되면 투 블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불안정한 그 상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하게 하는 스트레스 검사는 안테드로스 테스트, 레트럴 바루스 스트레스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피지컬 할 때는 스트레스 검사는 반드시 니를 프렉션하고 검사를 해야지 정확하게 스트레스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석선사이라는 얘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이거는 ATF의 크로니 럽처를 갖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딤플링 된 걸 볼 수가 있고, 여기도 뭐냐 딤플링 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사선사 인생에서 제가 외래 때 아직 발표하거나 그러지 않았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 보게 되면은 이 앵클 조인트의 트랜스퍼 라인을 볼 수가 있는데, 자주 삔 사람들은 이게 오블리크하게 스크롤 마진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피블라의 라테럴 마진 보게 되면 직선을 보이는데, 문제가 되는 사람, 정상일 때는 이게 블룩 튀어나온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항상 더 보면 외래 때 약주간 관심을 두고 보게 되면 서브탈라에 불안정성이 있던 경우가 꽤 많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방사선적 검사에서는 이게 볼 수 있는 게 브루덴스 검사인데, 이렇게 검사 쉽게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 스트레스 검사 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텔로스 스트레스 검사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 탈로스 에트를 마진하고 칼칼스 마진 직선이 되는 걸 볼 때, 이게 정상인 소견인데 스트레스 검사 이렇게 개빙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게 텔로스 그럼 보통 하게 되면은 똑같이 이 라인을 볼 수가 있고, 스트레이 라인을 볼 수가 있고, 메드라이즈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검사에도 이거 한 3가지 정도 보게 되면 환자가 서브탈라스에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5도 임상적 의미를 두려면 5도 정도 각의 변화가 있거나 5mm 정도 트랜지션 된 걸 볼 때 이게 서브탈라 문제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검사가 이게 앵글 숄더 영도를 만든 상태에서 그 포어풋을 슈페리어 슈피네이션 안테드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 갭 자체 벌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보시면 우측은 많이 벌어지지 않는데 왼쪽은 많이 벌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서브탈라에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검사는 MRI가 되는데, MRI는 반드시 ATF나 오스 피부로 서브필라인을 볼 수가 있고요. MR상에서 커팅 범위가 이게 CF 주행 방향에 이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해 하시면 되는데, 이게 보통 흔하게는 컨벤셔널 MR 찍은 방법인데, 이 MR 커팅이 컨벤셔널 타입에서 보게 되면 CF가 있는 걸 보인 것 보이지만, 실제는 CF 주행 방향으로 해보면 실제 CF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의미하는 것 자체가 CF가 앞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봐야 될 거는 서브탈라 쪽에서 서비칼 리가먼트가 신인된 걸 볼 수가 있고, 아이올 리가먼트가 피부로 팁 쪽에 같이 보이는 선상에서 볼 때 이 아이올 리가먼트가 단선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탈루스의 사이트 커팅에서는 탈루스 대비 칼카누스가 약한 트랜스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그 서브탈에 어떤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더 보게 되면 피블라 TV에서 아이올 리가먼트에 어테뉴에이션 걸 볼 수가 있고, 같은 것을 1cm 앞쪽 보게 되면 서비컬 리가먼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탈루스 대비 칼카누스가 밀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두 가지를 보여주겠는데, 59세 여자 환자고 우측에 앵클 주변에 메스가 있고 펜이 있고 자주 겹쳤던 환자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환자 보면 항상 특징적으로 이렇게 피부라 팁의 앞쪽에 불룩칠한 걸 볼 수가 있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메스가 있었기 때문에 메스까지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똑같이 이제 텔로스 검사를 해봤더니 역시 이제 스트레스 검사상에서 칼칼스 마진이 약간 빠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예, 스프레이션 안데드로스 해봤더니 좌측에 대해서 우측이 많이 밀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섹션을 해봤더니 이게 메스도 볼 수가 있고, 이게 식단의 서비컬 리가먼트 주변까지 가서 메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엠비오를 똑같이 보통 시행하고 있고요. 근데 엠비오 봤더니 ATF는 끊어진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CF 리가먼트는 앞쪽으로 약간 트랜스션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CF 자체가 럽처가 되지 않았지만 이게 트랜스션 자체도 서버탈라 인세블티와 도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메스를 제거하고 이 앵커를 통해서 칼카누스 제트로 맞은 따라서 추출을 하고, 여기 이제 안테리어 캡슐 리가먼트하고 서비컬 리가먼트 조금 보이는 걸 같이 오베이션하고 해서 치료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딴 환자 케이스지만 이게 피블라 팁의 엑시스가 정상적으로 105도 이루어야 되는데, 보통 이런 환자 케이스는 CF가 앞쪽으로 이동되는 각을 이루기 때문에 실제 인세비트 환자는 한 예각 정도 90도보다 더 예각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 이게 케이스 보면 이게 MR 찍을 때 커팅을 한 15도 정도 뒤로 밀게 되면 CF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서션 부위가. 그래서 실제 이런 걸 볼 때 도움이 된다는 케이스가 있고요. 35세 남자 환자고 2년 전에 타병원에서 MBO를 했었고 지속적으로 발목 비고라 통통이 계속 있었고 20분도 못 걷겠다고 내리막 보행은 되게 힘들다는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출장에서 봤더니 약간 바로스돼 있었고, 스트레스를 좀만 줬더니 역시 더 심하게 바로스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트라 쪽에는 이게 딤프링 속에 이렇게 많이 보였고요. 출장에서 스트레스 좀 줘봤더니 더블 딤프링에서 서브탈라하고 앵클 조인트가 빠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환자가 자주 삐다 보니까 메달 쪽에, 포스의 메달 코너 쪽에도 이 레테럴 그램이 터진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리펠 다 해주고, 이번에 레테럴 쪽 열어봤더니 역시나 ATP 럽처가 있었으면서, 그래서 이게 엠비오를 해주고, 사인 소식이 이쪽에 들어가서, 이 보이는 게 보통은 안테리어 캡슐 리가먼트이고요. 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게 보통 서비컬 리가먼트이기 때문에 이걸 다 리필을 하게 되면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브탈라 스프레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까 인피리얼 익스텐드 레트리크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결과는 한 80% 정도 올라가고 있고, 출장에서 보통 MBO를 하고 나서 스트레스 검사를 해보면 이게 인피리얼 익스텐드가 잘 유지가 되는구나, 일단 결과가 좋은 것 같고,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는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인피리얼 익스텐드가 잘 부착된 게 없을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쓰는 거는 투 앵커를 쓰지 않고 요즘에는 슈처 앵커하고 푸시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노트 리테이션이 작아졌고 이게 훨씬 더 강한 고정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아까 일반적 편한 엑스다를 한 3개월 정도 해보고 나서 그 다음 수술 결정 보통 하고 있고요. 그 다음 MBO 되게 좋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 결과적으로 한 90% 정도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고, 가토라는 사람이 아이올 리가먼트 니컨 하는 거 해봤었는데 실제 해봤더니 실제로 네트럴 캡슐을 잘 꼽아주는 것보다 훨씬 더 결과가 못해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